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하반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소서 가이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한 20분 정도의 기업 분석과 최근 이슈, 그 다음에 직무 해설 시간을 갖고요. 2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소서 항목별 가이드 제시 그리고 작성 예시에 대해서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어서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1장 기업 분석, 새마을금고냐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냐. 새마을금고라는 데서는 지역 및 경제 생활권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구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금융생활을 중심으로 이제 결성된 조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대해서 신용사업, 즉 예탁금, 그 다음에 적금, 대출, 보호예수 등 그 다음에 내국간 업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문화, 복지, 후생사업, 그리고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및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이제 좀돌이라는 단어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좀돌이라는 것은 예전에 어머니들이 밥을 지으실 때 이게 쌀 한 움큼 정도 별도로 놓았던 그 쌀 모음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이게 결국은 첫 번째로 절미, 그러니까 저축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상부상조 정신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을 공동체 단위로 가면 이제 두레, 개, 그다음에 품앗이나 향악의 정신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6페이지에 새마을금고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1963년도에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5개의 협동조합이 기원입니다. 그리고 1972년도 신용협동조합법을 기반으로 이제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973년도 마을금고연합회, 지금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드디어 이제 새마을금고법이 제정이 되면서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게 되고, 이때 예금자 보호를 위한 안정기금 사업이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 금융권 최초이고요.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도에 설립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앞선 예금자 보호 조치였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새마을금고 자산 1조 원 돌파, 그리고 1991년도부터 공제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회원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드디어 98년도에 자산 3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금융결제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드디어 시중은행과 같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반이 되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드디어 자산 100조 원 돌파와 2013년도에 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7페이지에 새마을금고 현황을 보시면, 새마을금고는 조직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앙회는 금고의 출자로 설립이 되게 되고, 금고는 회원들의 출자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이나 적금을 수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내국환 업무, 그 다음에 환전 업무를 제공하게 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러한 금고의 사업을 지원하고 감독하고 경영을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 업무, 그리고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금고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신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본부 13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고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설치해서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 중앙회 현황을 보시면요. 2016년 말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산이 50조 9,713억 원입니다. 자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시면, 자금 조성은 대부분이 예수금과 책임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금 운영액 부분에서 볼 때 유가증권하고 대출금의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의 대출 7조 4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2008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 오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단위에 대한 어떤 대출보다는 일반인, 그리고 기업이나 가게에 대한 대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앙회 공제사업 자산은 현재 12조
58억 원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이 공제에 관련한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앙회 임직원은 현재 2016년 말 현재 총 785명으로 본부 445명, 지역본부 34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현황을 좀 볼게요. 새마을금고는 2016년 말 현재 총자산 138조 3,729억 원. 그래서 2009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증가해 오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새마을금고 거래자 수도 2009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서 2016년 말 현재 1,900만 명 이상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금고 자산이나 회원이 꾸준하게 증가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 계속 꾸준하게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최근 계속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예수금,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에 대한 대출 이런 정부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대출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122조 원 수준이고요. 정기 예탁금과 꿈드림 예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새마을금고수는 아까 앞서 회원 수나 자산의 증가와 달리 계속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새마을금고 전체의 건전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세, 부실한 금고를 계속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실 수 있겠고, 현재 1321개의 금고가 전국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러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한번 살펴보면요. 설립 목적은 말 그대로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하고 결국 새마을금고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 등은 아마 책 가이드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인재상을 살펴보시면 따뜻하고 신뢰받는 그리고 창조적이고 협력하는 중앙회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바라보는 여러분에 대한 어떤 인재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같이 상호 협력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할은 결국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고 감독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현황은 본부와 전국의 13개 지역 본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업무로는 지도 감독 사업,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 그리고 검사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 중에 하나고요. 신용사업은 새마을금고의 운용자금을 조절해주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이 공제사업은 보험 상품하고 비슷한데, 이 보험과 공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시면 보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반면에 이 공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 공제사업을 새마을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것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예적금 지급 보장을 위한 예금자 보호 준비금 관리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사업과 그 다음에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제3장 업무 분석을 보시면 채용 공고상에 여러분이 합격하게 되시면 담당하게 되실 업무가 일반 업무와 전산 업무로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 업무에는 중앙회 신용사업, 그 다음에 지도감독, 그 다음에 검사에 관한 업무와 공제사업을 담당하게 되고요. 전산은 금융서비스 관련한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 유지, 보수, 시스템, 그리고 IT 관련한 보안, 이런 보안 침해 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신용사업이 무엇이냐? 신용사업은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자금 운용과 원활한 자금 수급 조절을 위해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하는 여신 업무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수신 업무, 크게 보면 수신 업무와 여신 업무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신 업무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새마을중앙회가 일시 예탁금이나 정기 예탁금, 내국한 정산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여신 업무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가 이제 대출을 받는다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이제 대출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아까 수치에서도 보셨듯이 금고보다는 일반 기업이나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모가 더 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준비금 예적금 환급에 대비한 상환준비금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보시면 금융기획부와 자금운용부문 그리고 여신금융부가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획팀이나 자금관리팀, 어음관리팀, 실적상품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수신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 수신상품과 관련한 내부금리 제도, 그러니까 수신금리 운영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요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 조절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고, 업무관리팀에서는 어음 교환 관련한 어음수표의 교환 관련한 자금 정산이나 그다음에 자금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운영 부문에서는 운영 자산이나 운영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 운영팀에서는 국내외 채무증권을 직관적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 분석이나 신용 분석,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게 되고요. 주식 운영팀에는 지분증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조화 금융팀에서는 해외 지분증권의 간접 운영이라든가 파생상품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신금융부에서는 여신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게 되는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여신금리도 신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여신금리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신관리팀에서는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수납하는 업무 전반에 관해서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금융팀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금융이라든가 PF 같은 여신 상품에 대한 여신 거래처 발굴 업무나 이런 상담, 그다음에 승인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금융팀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그리고 여신 거래처를 발굴하는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 제2절에 이제 공제 사업을 보시면 연간 지금 수익 공제료가 한 2조 원대에 달하고 있는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어떤 종합공제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영보험사 그러면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운영하는 이 공제사업과의 차이점은 민영보험사는 생명과 손해가 겸용할 수가 없죠.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이런 손해와 생명공제가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공제라든가 연금공제, 그다음에 저축성 공제, 그다음에 실비공제, 그다음에 특종, 그다음에 신원보증, 그다음에 운전자 공제 같은 장기 상해 공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제관리부, 공제마케팅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기획계리팀 같은 경우에는 공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상품 개발팀에서는 공제 상품의 어떤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심사팀과 관리팀에서는 공제계획에 대한 어떤 심사, 인수기준 설정한다거나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이제 공제보상팀에서는 공제사고 이제 발생 시에 조사한다거나 심사하고, 혹시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공제금 관련한 소송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마케팅부에서는 마케팅 기획팀에서 공제사업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하고 지원하고 또 그 마케팅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이제 교육팀에서는 공제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걸 기획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절의 지도, 감독, 검사 업무 관련해서는 아마 경영지원부와 검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경영지원팀에서는 금고의 어떤 종합적인 육성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거나, 그다음에 청산 업무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고 전체의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임직원, 그다음에 인사 노무관리, 금고, 재규정 등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에서는 금고의 전반적인 어떤 종합 수익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금고의 전반 운영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고요. 재무지원팀에서는 금고에서의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금고 업무와 관련한 회계, 준칙을 회계나, 그 다음에 회계 결산 관련한 업무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고의 경영 실태, 이런 평가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부에서는 검사 일반적으로 금고 자체 감사에 관한 교육들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그 본부에 대한 검사 및 대외 이제 정부 합동 검사라든가 이런 게 실시하게 될 때 지원하게 되는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하 이제 IT 및 정보 보호 업무 관련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 보시면 서민금융기관 자료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농협, 그리고 수협,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의 대표적인 기관들인데요. 이 기관들의 점포수, 그 다음에 자산 규모, 그 다음에 예적금, 대출금 규모에 대한 비교표를 그리고 연체율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같은 각종 지표들을 비교해 봤으니까 한번 이게 보시면서 새마을금고 중앙의 새마을금고가 타 기관 대비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의 20페이지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 새마을금고도 이제 6월 1일부터 그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맞춤형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이나 이제 금고로 확대에 대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소득 증빙을 확보한다던가, 그다음에 여신이 나갈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최근에 대손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순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중앙에 대한 자본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NG 손보에 대한 징자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역 희망 나눔 재단이 출범되고, 그 다음에 사랑 나눔 좀돌이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0년차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역시 이제 새마을금고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까 잠깐 수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금고가 정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어떤 전체 금고 경영의 어떤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보여지는데, 신종백 회장이 지금 임기 6년간에 정리한 금고수가 145개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좀 어느 정도 반발이 심해서 이제 곤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실, 영세 금고 통폐합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현재 최대 어떤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면서도 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2부 이제 자소서 항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 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새마을금고 중앙의 자소서 항목별 이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자소서 이 항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제 눈에는 굉장히 평범하죠.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형적인 자소서고, 특히 어려운 질문 자체가 없는 그런 평이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의 자소서 작성을 하시려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반기에 한 30, 40개 정도의 자소서를 적으셔야 되는데,
이 정도의 평이한 자소서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자소서에 대한 이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하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하루 이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면서 이제 저랑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항목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 지원한 동기 및 희망하는 업무를 기술해 주세요. 600자 이내. 뭐 요즘 대부분 600자 이렇게 600에서 700자 정도 많이 나오죠. 뭐 국민은행 서술형도 대부분 600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600자에 이제 또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해당 업무를 희망하는 이유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타인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포함하여 기술해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뭐 형식적으로야 가장 쉬운 방법이 300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에 300자 희망 업무에 300자 자 이렇게 이제 나누겠다 하는 게 아마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그렇게 나눠 놓고 그 이번에 이제 한번 볼까요? 같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하는 회사에 반한 이유, 매력 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프로포즈라는 것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반한 이유, 매력 포인트 여기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구체성 위해서는 지원하는 회사와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 동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회사와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랑 결혼하게 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회사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죠? 자, 프로포즈를 할 때 그럼 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할까?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결혼해줘. 이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나는 너의 이런 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랑 결혼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너의 이런 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지원 동기가 되는 거고요. 새마을금고 중앙에 이런 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새마을금고 중앙에 지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소서 그 밑에 보시면요, 교재 자소서를 부탁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하반기 제하고 이제 주구장창 이 작성과 관련된 가이드에 필요한 교재입니다. 자소서를 부탁해. 이 이제 페이지 55페이지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요.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고 샘플들이 아주 많아요. 뭐 여기에서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샘플들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시냐면요. 반한 포인트들이 뭐냐면 누구는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약간 이 퍼스트 무버 같은 느낌이어서 반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참 따뜻해서 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는 참 똑똑해서 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는 정말 실행력 하나가 너무 좋아서 반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다양한 이 매력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샘플들을 보시면서요, 나는 이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 글을 전개해 나가면 되겠다 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 이제 지원 동기편을 보시면 꽤 많은 샘플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가령 어린 시절 처음으로 만들었던 적금 통장,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만들었던 통장 자체가 새마을금고 통장이었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친구나 지인 중 새마을금고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된 스토리,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뭔가 하면서 좀 이렇게 형편이 풀렸다든지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사업 재개에 성공을 했다든지요. 그 다음 이제 가게를 운영하셨던 할머니 등 가족과 새마을금고와의 인연, 뭐 수없이 많은 새마을금고 정도 이제 이 규모, 그리고 온갖 곳에 이제 지점들이 있죠. 여러분들 실제 지점망으로 봐서는요, 그 어떤 곳보다도 넓은 곳이 지금 새마을금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새마을금고 어떤 차별적 매력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이 굉장히 삭막해져가는 세상에서 새마을금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 가지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지원 동기에 녹여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작성 예시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 교재 자소서를 부탁해 61페이지에서 이제 발췌해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 맞춰가지고, 실제 이게 이제, 국민은행이나 아마 하나은행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는 참말로 다르더라. 뭐, 동전 바꿔줄 때도 얼마나 친절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뭐, 이제 자소서, 적었던 학생, 이제 할머니는 고향이 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었죠. 살아생전 할머니는 동네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은행과 달리 사소한 업무도 매일 정성을 다한다며 30년간 새마을금고만 찾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같은 것들 활용하시려면요,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언제 이거 하나하나 다 고민해서 여러분들 적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당도 안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면 글감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응용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61페이지에서 지금, 예를 든 게 뭐냐면요. 그 3대를 잇는 은행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KB네요. KB은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그냥 KB라는 것을 새마을금고로 그냥 바꾸기만 한 겁니다. 말 바꾸기만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그냥, 예, 비슷합니다. 솔직히, 뭐, 없는 얘기 지내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할머니 같이, 자영업 하시는 할머니 있으면요. 새마을금고도 이용하시고, KB도 이용하시고, 다 이용합니다. 예. 통장을 뭐 꼭 한 가지만 들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동전 바꾸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은행 가서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새마을금고 가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빠르게 그냥 여러분들 글감으로 잡아서 응용해서 작성하시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요, 그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60페이지 보면 뭐 좋아요 1위, 따뜻해요 최고, 뭐, 요런 항목 가지고도 여러분들, 그것도 지금, 이 은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새마을금고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지역 새마을금고로 바꿔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글을 내가 전개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에, 만약에 페이스메이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지역민이랑 같이 가는, 그게 지금, 뭐 기업은행 또는 뭐 이 국민은행 이야기였는데요. 그걸 이제 살짝 틀어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자소서라는 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적어내시려고 하면요. 이 첫째,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글 적는 역량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금 내일 모레 자소서 적어야 되는데 역량 기르기엔 좀 힘든 상황이면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솔직히 좀 괜찮은 샘플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이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 끝을 내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 업무 작성 가이드인데요. 이 희망 업무 작성 가이드,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기업 분석 상황에서 희망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반직 쪽으로 보면요, 일반직이 새마을금고 중앙에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검사에 대한 업무, 세 번째가 새마을금고 중앙의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 결국 뭐냐면요, 신용사업 대출입니다. 뭐 딴 게 아니라 신용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또는 뭐 금융기관에서 신용은요 다 대출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결국 내부 통제, 소위 말해서 본점 업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점 업무 중에서도 이제 각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도 감독이라든지 반드시 이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냥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들 대해서 가지고 이제 본점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공제, 보험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새마을금고 중앙에 가장 큰 업무들이 뭐냐 하면 이 새마을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본점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 두 번째는 대출 업무 이런 것들 관련돼서 처리해주는 거, 세 번째가 보험 업무 처리해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사는 일단 별도로 하고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일반직 쪽으로 지금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제 내용 한번 보시면,
자신의 전공, 경험 등을 고려하여 희망 업무를 선정해야 합니다. 가급적 자소서 적으실 때 제가 하는 얘기 뭐냐 하면 하고 싶은 일 적지 말고 상대가 이해할 만한 일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공이라든지 이때까지 대외활동 경험들 보면요. 만약에 신용사업 쪽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리스크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도 감독 이런 거 들어가고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은요, 자소서 이걸 제가 이제, 결을 타라라는 얘기가 되는데, 결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베야 됩니다. 아니면 노를 저을 때도 물결을 따라서 노를 저어야 되겠죠. 역행해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기 전공, 경험 이런 거 보면 스토리텔링이 가장 잘 될 만한 것 같은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직무는 이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용, 대출과 관련된 직무 잡고 싶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대출 안에서도 어떤 직무, 이런 것들을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 활동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좋은 방법은요, 새마을금고 중앙에 아니면 새마을금고를 가셔가지고 중앙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방문을 한 다음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냥 피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글자 보면서 혼자서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요. 예, 그냥 가가지고 저 취준생인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면 좀 바쁘지 않은 시간에 가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성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정성과 관련돼서 밑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회사에 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동부화재 수상 내역 한두 줄 적고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쓰는 경우는 너무 무난하잖아요. 그런 지원서를 보면 회사에 대해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취업 시즌에 한번 지원해 본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금 동부화재 인사팀 직원의 실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말 뭐냐 하면 이런 자소서는 뽑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 같아도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피상적으로 적어놓은 걸 그거 누가 뽑아요. 정성이라고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희망 업무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원 동기랑 희망 업무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작성 예시 한번 보시면요. 그것도 지금 자소서를 부탁해 지금 196페이지 이 발췌를 해서 수정을 한 겁니다. 196페이지가 뭐냐면 신한은행의 예전 자소서 항목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입사 후 포부 괄호 해가지고요. 이 희망하고 성취하고 싶은 직무 포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포함해서 입사 후 포부를 적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96페이지에도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CA가 된 나를 꿈꾸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CA라고 거기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 이제 이렇게 여신 심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제 자기가 꿈꾸면서 이제 적은 겁니다. 자, 그 친구의 자소서 예시를 보면서 이걸 새마을금고로 대충 바꾸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제사업 최고 전문가를 꿈꾸며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며 새마을금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도 그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원의 이익을 실현하며 사실을 실현하는 중앙회의인으로서의 기본적 실무능력을 쌓겠다. 이를 밑거름 삼아서 공제관리부 상품개발 업무에 도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적어놓은 자소서를 지금 새마을금고에 맞춰가지고 조금 전부 제가 그냥 변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형해 놓으면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다듬으라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교재니까요. 이 교재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이유를 좀 적어주면 되고요. 왜 내가 이런 공제사업 상품 개발을 하고 싶은지 이런 공제를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서민들에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을 위해 타인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적을 것 해가지고 이 동경에 그치지 않고 어떤 거에서 지금 공제 실무를 경험했다 해가지고 본인의 이 지금 보험회사 인턴이라든지 이런 업무들 통해 가지고 공제를 이제 했다든지요. 아니면
어떤 이제 아카데미 가가지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 실제로 나 영업해 본 적도 있다라고 적으시든지요. 뭔가가 됐든 여러분의 차별화된 강점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희망 업무도 보면요. 그 뒤에 이제 뭐 199페이지에도 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거는 새마을금고하고 괜찮겠다 싶은 것들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항목 넘어갈게요. 2번 항목, 이제 항목을 한번 볼까요? 본인의 장점, 3가지와 이로 인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각 장점별로 기술해 주세요. 6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유사한 항목들, 은행권 어느 정도 준비하셨던 분들이면, 충분히 이미 연습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 하면, 장단점 나오는 게 일단 붙박이로 나오는 곳이 있죠. 농협은행이 붙박이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협은행 지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장단점, 정도는, 충분히 적어 놓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성장 과정과 실제 경험 토대로 해가지고,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적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소서를 부탁해, 이제 농협은행 편에 보시면요. 농협은행 편이 아니라 장단점 편에 보시면,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단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보면서 혼자 머리 싸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은행 관련돼서 좀 길게 장단점 적은 내용들은 250페이지하고 255페이지에 이렇게 수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성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요. 지금 농협은행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두 번째 뭘 생각하시냐 하면 평소에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말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뺀질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다 뭐가 됐든지요. 아니면 그런 뺀질이들이 어떨 때는 단점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곰곰이 잘 표현하면 장점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별명이 됐든 특징이 됐든 성격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듣는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갖다가 장점 또는 매력으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또는 예시, 자기의 경험 요걸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이 친구 지금 이 농협은행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한 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낸다. 한 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낸다. 이렇게 돼 있고 근거로 뭘 내세웠냐 하면요. 3년 내내 피운 담배를 군대에서 한 하루 만에 끊어버린 내용을 적습니다. 자, 요렇듯이 어떤 여러분의 장점과 거기에 걸맞는 예시, 근거만 적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항목 똑같아요. 2번 항목이랑 장점이냐 단점이냐의 차이일 뿐인 거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를 부탁해 103페이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예시들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작성 가이드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 예시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친구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저의 단점은 성격이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솔직히 친구들한테 많이 듣겠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전체 파악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서 보니 이런 말 듣는다. 아니면 어떠한 경우가 생긴 적도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근거를 적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 바이트 압박 때문에 그걸 못 적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뭐뭐은행에서 홍보대사 하면서 이제 좋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성격이 급했던 이런 내용으로 좋지 않았던 결과 또는 일을 망쳤던 일 이런 걸로 예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정도니까 각각 해봐야 200자죠. 200자면 국민은행 약수령 하나입니다. 약수령 하나 기껏 해봐야 이제 4-5줄 정도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점 3가지 적으시면서 거기에 맞는 에피소드 하나씩 탁 이제 배열해주면 보통 4-5줄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게 200자예요. 그거 3개 합치면 600자 되니까 제가 볼 땐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4번 항목 한번 볼까요? 4번 항목은요, 이 항목,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이나 사건을 4개 이내 기술해 주세요. 가까이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느낀 점 또는 본인에게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기술해달라 하고, 천자밖에는 안 좋습니다. 자,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소서에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저 어디 나오냐 하면요. 한번 볼까요? 유사한 항목들 밑에 이제 적어줬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단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인생 중 최고의 순간 등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들 포함해서 작성해달라. 이게 작년도 신한은행의 자소서였죠. 그 다음에 작년에 한투, 여러분들 한투 뭐 자소서 잘 안 바뀌죠. 한투 자소서에도 보면 성장 과정 땡땡 쳐놓고 이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자, 그럼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가 뭐가 나옵니까? 대략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이나 사건, 이게 바로 성장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장 과정이 딴 게 아니에요. 자라나면서 내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사건이나 이 경험들이 있으면 그거 적어주는 게 성장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 과정 중에 중요한 걸 4개 이내로 적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작성 가이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4개를 적는다 해서 한번 쳐봅시다. 쳐보면 하나당 250자 밖에 안 되죠. 천자를 줬으니까요. 250자 아까 대충 감을 잡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은행 약수량 하나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피상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적었다가는 오히려 자소서를 망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개 에피소드 구성하기 너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신에게 큰 영향 미친 게 뭐 4개씩 적을 게 솔직히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려면 좀 줄이는 게 제가 볼 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 3개, 어쩌면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한 2개 정도만 포진시키면 낫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은행의 마이스토리 같은 경우 천자 주고 보통 당신의 마이스토리 적어달라라고 하면 보통 저도 에피소드 2개 정도 넣으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 에피소드 2개 정도 넣어주시면 여러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 가이드 2번째 보면요, 이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서 뭐 기억에 남거나 즐거웠던 경험, 인생 최고의 순간 또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 등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가치관 가지고 있는지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관의 형성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경험을 뽑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그 경험이 내 인생에서 왜 중요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에피소드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인사부부 담당자는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은행에서 인터넷 뜬 거, 어디에서 홍보대사 했던 거, 그게 뭐 그래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좀 평범한 경험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점, 이것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남들과 차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들이 남들과 차별화되면 좋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이 신한은행 작년도 지금 자소서 이 항목들 보시면 괜찮은 좋은 샘플들, 거의 뭐 최고의 샘플입니다. 다 제하고 1대1로 거의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적은 거거든요. 그냥 뭐 붙었다고 해서 제 책에 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제 책에 실린 글들은요, 전부 다 저하고 한 상담을 다 거쳐가지고 싣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제되어 있는 글들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많은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작년도 신한은행 이 유사한 항목과 동일하게 작년도 신한은행이라든지요, 아니면 자소서를 부탁해 이
98페이지 보시면 이 각종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한번 보시면요. 예, 그 출발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스쿨 실패했던 거. 아, 이걸 갖다가 나 그냥 이 성장 과정을 한번 적어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적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환점 자체가 이제 실패를 하고 뭐 거의 낙담해 있겠죠.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든지요. 그럼 이제 법륜 스님의 희망 편지를 받던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변화했던 게 명확한 목표 설정. 다시 이제 머리끈 이렇게 동여매고 이제 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실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이제 국민은행을 들어갔던 친구의 자소서입니다. 한번 보시면 캐나다에서 이제 학업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래 진로에 이제 고민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로스쿨 입학 준비를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정 부족해가지고 결과 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법륜 스님의 어떤 희망 편지 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적으세요. 성장 과정이니까 괜히 은행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적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아니면 새마을금고 중앙에 끼워 맞춰가지고 적으시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새마을금고 중앙에 끼워 맞출 게 세상 편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활동 중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런 거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면 새마을금고 중앙의 인사팀장 직원들도 보면 압니다. 이 친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진솔하게 적어주시는 게 훨씬 자소서를 잘 적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항목이네요. 5번 항목 한번 보시면요. 예, 이제 항목이 뭐냐, 기타 특별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받으면 멍하죠. 대체 뭘 적어 달라는 거냐, 새마을금고 중앙에 맞춰서 적어 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아무거나 그냥 적어 달라는 건지 이렇게 굉장히 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유사한 항목들 이거 아주 요즘 자주 나오는 항목이에요. 보시면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에 뿐만 아니라 딴 데서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2016년도 작년 상반기 신한은행 자신만의 남다른 자랑거리 등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못한 이야기 적어달라. 또는요 하반기에도 신한은행에서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지식 이거 적어달라. 그 다음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소서에 담지 못한 자기 PR 해달라. 그 다음이 농협은행 이번 상반기였죠. 이 자소서 이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기술해달라. 자, 이렇듯이요 금융권 전반에 대해서 이 항목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페이지 표시를 다 했습니다. 198페이지 뭐 203페이지 보시면요 샘플들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샘플들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뭘 느끼실 수 있냐 하면요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적지 않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지 않거든요. 금융에 대한 이야기 별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나는 그래도 사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난 정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초에 농협은행 6급 들어갔던 친구도 이 항목이 굉장히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쌤 여기에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 이제 이 자소서 내용이 그 168페이지 뒷부분부터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적은, 결국 상담을 통해서 뭘 적었냐 하면요 자취방 이야기를 적습니다. 이 친구가 시골에서 자라서요 이 대구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자취를 했겠죠. 그럼 자취방에 친구들 모여가지고 소주 마시고 했던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밀어넣습니다. 물론 어설프게 밀어넣으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녹여서 적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자소서 적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 알았다는 게 그 친구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너무 이렇게 좀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뭐 금융에 맞춰서 꼭 적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성 가이드 보시면요,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찾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미, 특기, 별명, 뭐 그 다음에 특징, 행동, 뭐 온갖 것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뭘 자주 듣는지 그걸 가지고 글감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지원하는 회사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적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회사에 맞추면 매력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해달라는 문항에 입사업 포부 적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예, 입사업 포부, 각오 뭐 이런 거 적는데 어설퍼 보여요. 예, 그러느니 그냥 여러분을 PR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차별화된 스토리를 적어달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 문항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회사에 어떻게 이제 기여할 수 있는지 정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취방에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놀았던 거, 이걸 가지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은행이 됐든 새마을금고 중앙에 됐든 이거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작성 예시 한번 보시면요, 예, 이 친구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뭐냐 하면 키덜트였었어요. 레고 조립 좋아하고, 이 자소서 이제 자소서를 부탁해 보면 거기에 제일 뒷부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안에 나오는 그 친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인이 키덜트였는데 실제로 이제 1대1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이걸 자소서에 적어본 적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 전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키덜트 또는 레고 조립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면 어떤 박람회 모터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제 눈에는 이게 가장 좋아 보였는데요. 너 이거 왜 자소서 안 적었니? 라고 했더니 이런 거 자소서 적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특히나 금융권에서 이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답니다. 예. 그래서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너의 가장 차별화된 점이니까 이걸 갖다 적어라. 그래야 너 경쟁력,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안 붙어서 고민했던 그 친구가 작년 하반기에 정말 자소서, 은행 자소서란 자소서는 다 붙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어쨌든요, 출발점 보시면 레고 조립을 이제 즐겨하는 취미, 그 다음에 차별점이 키덜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견해는 뭐냐면요, 이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즐거움을 주고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발달을 하면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 소외 또는 사람들이 점점 더 황폐해지는 거, 이런 거였는데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긍정적 변화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별다른 이제 이런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그러면 이 키덜트 같은 나의 이런 이 특징, 이게 내가 새마을금고 중앙에 가서 어떤 식으로 난 기여해 줄 수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실제 이제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밑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즐거움을 조립하다라고 해서 뭐 레고 테크닉, 어떤 뭐 굴삭기, 트럭, 뭐 구동축, 파워트레인 뭐 쭉 돼 있죠. 이렇게 자소서 적어가지고 은행이랑 은행 다 붙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너무 금융에 맞춘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새마을금고 중앙에 자소서 항목 5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여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좀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소서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실전에서 작성하시려면 빠르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맨날 며칠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만 이 하반기, 귀중한 하반기에 기껏해봐야 4-5개 자소서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도저히 혼자서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들면요, 빠르게 전문가, 뭐 제 같은 사람이죠, 전문가들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요, 필요하시면 1대1 상담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자소서 레벨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높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굉장히 서투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 문장을 갖다가 다듬는 것도 전부 다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 글을 좀 적을 줄 안다 라고 하는 친구들, 대신 나는 예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내지는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면 이런 자소서를 부탁해, 이런 책들 구매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시들 보면서 빠르게 좀 적용해 나가는 거, 이게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 분석 및 자소서 항목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세요. 질문 이제 뭐 작성하는 동안에 일단 중간 광고 나가면 이 자소서를 부탁합니다. 페이지가 한 330페이지 가량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반기 자소서 가이드 저하고 하시려면요, 이거 책을 미리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자소서 이 작성 가이드 이 방송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을 구매하시면 훨씬 아마 이 청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그 뭐 좋은 거죠. 질문이 없으면. 예, 그 정도는 이제 다들 이해하셨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들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시내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자소서 좀 정성스럽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소서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최종 면접 다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질문 없는 걸로 봐서는요,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